일반적인 회사를 가기는 했지만 도서관은 못 갔어요. 이제 워낙에 뽑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도서관을 차리고 싶다, 자그만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책을 2,000권을 샀는데, 그럼 이제 실평수 10평 이상의 공간을 구해야 되잖아요. 실평수 10평 이상의 공간을 구하려고 이 복덕방을 다녀보니까 남은 돈으로다가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막 공장지대 변두리에 떡볶이집 하던 자리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놔도 과연 누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지원받을 방안을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좋은 곳에 자리를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한테는 그 정도의 돈이 없으니까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때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서도 정하는 기준은 비슷비슷해요. 이제 그 10평수 이상의 공간에 2,000권에 그리고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서가 1명 있어야 된다. 대신에 그렇게만 해주면 1년 동안 뭐 임대료랑 인건비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지원을 하려고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났더니 이제 그분이 해주시는 얘기가, 당신은 그 시민사회단체 경험이 있느냐? 그때 없다. 그럼 최근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나이 먹도록. 그래서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녔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서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도서관이 꿈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고는 결과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기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처럼 조합으로 활동을 했건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건 최저 1년 이상의 그 경력이 있어야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지원금만 받고 먹튀하려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적어도 1년 동안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약간 실망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는 순수한 마음인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도서관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다른 것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포기를 하고 또 포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만화를 그렸는데, 이게 저도 몰랐던 저의 재능을 발견을 해서 만화를 그려서 지금 6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하는 생각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큰 도서관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큰 도서관은 이미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 놨고 이미 이용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도서관의 인프라가 닿지 않는 오지로 가서 그 도서관의 그러니까 책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학생분들이 4분이나 계셔서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이거든요. 뒤에 분 학생분들 아니신가요? 그죠? 학생분들이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 독자층이 20, 30대라 10대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무슨 얘기 할까요? 솔직히 고민 상담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전 제 고민만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도 시작도 하고 있으니까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2가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에도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이거는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라디오 방송 녹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 지금 게스트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통 컨셉이 다 비슷하거든요. 독자들이 보내준 고민 상담해주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거는 10대나 20대 분들이 이제 본인의 미래가 불안하다. 근데 왜 불안하냐면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지는 내 친구는 이미 뭐 가수가 되기 위해서 혹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제 나이가 19살인데요. 아직도 저는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도서관 관장님이셨나요? 아니죠. 뜬금없이 관장님 되신 거죠. 네, 살다가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38인데 아직도 내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재능이 만화인지도 자신할 수 없다. 책을 12권을 냈지만 아직도 내가 작가라고 불리는 게 어색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해드리는 얘기가 나는 애당초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만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10대,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가, 강박이.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뚜렷이 가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판사? 판사? 오. 근데 이게 만약에요. 판사 좋아요. 판사 되는 거 좋아. 근데 판사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주변에서 나를 다 판사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될 것만 같고 거기를 못 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고 망했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훅 빨개졌다가 다시 훅 하얘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평택 시립도서관에 강연을 갔는데 그날이 수능날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돌아다니느라 몰랐는데 시립도서관에 강연을 갔는데 학생들도 많고 당연히 이제 성인분들도 많은데 그때 마지막 Q&A 시간 때 질문 있으신 분 했더니 마지막으로 애띄어 보이는 남성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오늘 수능을 보고 왔다. 수능을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수능 끝나고 가방을 집어 던지고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심지어 삼수래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거래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그 모든 조건에서 벗어난 날 저 강연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나요? 그랬더니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드리냐면 일단은 당신은 작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아마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줄 거다. 왜냐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있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한 모욕으로다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까놓고 말해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요. 뿐만 아니고 본인부터가 꿈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19살, 20살 때 가지고 있던 꿈이라는 건. 그거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분한테 해드렸어요. 당신이 작가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함수까지 하고 온 당신한테 문창가를 가서 뭐 열심히 습작을 써서
신춘문예 등단을 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글을 몇 천 자씩 이상씩 쓰면 작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하다가 안 됐을 때는 그 원망은 누구한테 할 것이며, 솔직히 안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려고 각오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다가 작가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시상소감 물어보면 할 말 없으니까 아이 뭐 글 쓰는 게 좋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기자님들이 이렇게 꾸며 써주시는 거지. 그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그분도 반응이 똑같았어요. 얼굴이 훅 하고 빨개졌다가 그때는 한 200명 있었으니까 뭐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니까 처음에 삼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쭐우쭐하고 막 주변에서 와 삼수하고 왔대 다 쳐다보는데 제가 작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주변에서 막 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당신이 만에 하나 넘어졌을 때에 대한 탈출구가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 나는 이것뿐이야 라고 하고 매달렸다가 그게 좌절당하면 정말 큰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30명, 정원이 25명 정도죠. 30명이 안 되죠. 저 때는 62명이었거든요. 거의 두 반,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두 반 하나 때라는 건데, 뭐, 다 60명쯤이셨죠? 아닌가요? 비슷한 시대를 거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62명 중에서 58등이었어요. 고3 때. 고3 때 58등이었는데, 제 뒤로 누가 있었냐면, 학교를 월요일에만 와서 학교 월요일 아침 조회만 하고 나머지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농구부가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그 학교를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실에 나와서 얼굴을 도장 찍는 애 중에서 제가 꼴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저는 공부를 대놓고 안 했어요.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가 아니고 대놓고 안 했어요. 대놓고 안 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조회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잤어요. 조회 시간 때부터 종례 시간까지 자고 밤에는 놀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럼 선생님이 깨우잖아요. 근데 제가 심지어 반장이었거든요. 고3 반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잖아요. 고3 반장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방해만 되고 괜히 귀찮으니까. 그러니까